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뉴스톱 김준일 에디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검찰 뉴스타파 JTBC 압수수색.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 관련이죠? 네, 어제 뉴스타파 JTBC 본사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그리고 김만배 씨 인터뷰를 보도한 기자들 집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네. 봉지욱, 한상진 두 뉴스타파 기자고요. 이 기자들의 노트북, 휴대전화, 문서 이런 것들도 압수를 했습니다. 흐름을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9월 5일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성명을 냈었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이었었죠.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한 김만배 씨 인터뷰, 요거 가짜라는 거였고 특히 희대의 대선 공작이다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바로 김만배 씨 요건으로 다시 수사를 진행했고 신학림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성명 내고 이틀 뒤에는 검찰이 대선 개입 특별수사팀 구성을 합니다. 이때 검사가 10명이 넘어서 꽤 대규모 팀이다 이렇게 전해드렸었어요. 네. 그리고 일주일 뒤인 어제 이 특별수사팀이 바로 언론사 압수수색에 들어간 겁니다.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는 두 가지 보도인데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김만배 씨 허위 인터뷰 의혹, 요거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JTBC 보도인데 지금은 뉴스타파로 이직했거든요. 봉지욱 기자가요. 근데 당시에 JTBC 기자였는데 대검 중수부에 있던 윤 대통령이 박영수 전 특검의 요청을 받고 조우영 씨의 혐의를 덮어줬다. 이런 취지로 보도를 했는데 이제 비슷한 내용인 거죠. 사실은 두 가지 내용이. 결국 뉴스타파로 이직한 봉지욱 기자가 JTBC에서 했던 그 보도가 문제가 돼서 어제 JTBC도 압수수색. 맞습니다. 예. JTBC는 지금 그 봉 기자가 이직한 상태라서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압수수색이 좀 진행이 됐고요. 결국은 뭐 검사가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압수물을 기자들이 건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네. 거죠? 압수가? 그렇죠. 굳이 압수수색이? 들어갈 예. 필요가 없었던 거고요. 예. 뉴스타파 같은 경우에는 2시간 정도 대치를 하다가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언론계는 당연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한국기자협회 포함해가지고 언론 관련 단체 11곳이 어제 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검찰이 권력에 충견이 됐다. 당장 언론 탄압 중단하라 이렇게 입장을 냈고요. 예. 또 국제기자연맹도 수사 중단하고 언론 자유 보장하라 이렇게 성명을 냈습니다. 일단 네. 어제 언론 단체들이 다 일제히 이제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기자협회 등 여러 11개 이제 언론 현업 시민 단체가 이제 반발 성명을 냈고요. 그래서 이제 허위 사실이 일부 이제 적시됐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법원 판례는 보도 문맥에 보다 넓은 의미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를 모를 리가 없는 검찰이 여론 조작이라는 답을 놓고 지금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요. 예. 이게 공권력의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국제 기자연맹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그 좀 대한민국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래서 언론 종사자들과 언론 기관에 대한 위협과 법적인 괴롭힘을 규탄하고 모든 조사를 검찰이 즉각 중단해라. 그리고 윤 대통령이 언론 자유의 공격의 중심에 섰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래서 MBC의 이제 이른바 이제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둘러싼 논란도 언급을 하면서 네. 그 방금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자유에 대한 여러 공격의 중심에 서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지금 이 피해자가 윤석열 대통령으로 적시가 딱 돼 있는 거죠. 예, 예. 이미 압수수색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이다. 뭐 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언론들이 많이 이렇게 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한국일보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뉴스타파 JTBC 압수수색 언론사 보도 경위까지 보려는 검찰.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봉지욱 기자나 뭐 이제 뭐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론사로 이제 확대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그러면은 왜 이거 취재했냐? 그리고 왜 이거 기사 내보냈냐 이런 것까지 이제 검찰이 들여다보겠다라는 거냐. 이거는 언론이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기사 가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취재한 가치가 있으니까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언론을 이제 옥죄는 이런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우려를 이제 했다라는 거죠. 비판 언론 길들이기, 뭐 재갈 물리기로 가지 않겠는가 이런 예, 거죠. 예. 그러니까 가짜 뉴스는 안 되죠. 가짜 뉴스 하면 안 되죠. 하지만 가짜 뉴스가 나왔을 경우에는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들이 지금까지도 있었지요. 언론중재위를 간다든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취재 과정에서 어쩌다 보니 생긴 가짜 뉴스냐, 아니면 작정하고 가짜 뉴스를 정말 퍼뜨린 거냐, 뭐 이런 것들을 가려왔는데 이번에는 수사로 훅 들어가 버리니까 압수수색으로 훅 들어가 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나오는 그런 모양새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앵커가 말한 것 중에서 어쩌다 생긴 가짜 뉴스라기보다는 어쩌다 이제 틀리면은 그렇죠. 근데 오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짜 뉴스는 의도성, 그러니까 네. 내가 기만을 하려는 의도성이 반드시 있어야지 이제 보통 가짜 뉴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수사의 필요성, 예를 들면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김만배나 이를테면 신학님 이 단계까지는 이제 뭐 수사가 좀 불가피하다 이런 것까지 있는데 이제 다른 언론까지 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민주당 배우설에 집중 제기를 했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제 뭐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모론적 사고다 뭐 이렇게 좀 비판도 했는데, 그러니까 좀 사실관계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수진 의원이 대선 한 달 전에 안민석 의원이 그 커피게이트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2월 21일에 JTBC 보도를 보고 2월 22일에 YTN 라디오에 나와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좀 맥락이 안 맞게 지금 약간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요 흐름들 오늘 뭐 2부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거기서 더 진행하기로 하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단식 16일 각계 만류 이어져.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처음으로 단식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네, 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 단식 중단해야 된다 이런 요구는 쭉 있어 왔고 어제도 있었거든요. 네. 의원총회에서 또 의견 모아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전달했습니다. 근데 좀 주목되는 건 방금 말씀하신 김기현 대표예요. 네. 최고의 공개 발언으로 단식 중단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건강을 해치는 단식을 중단할 걸 정중히 요청한다. 정기국회에서 단식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이 발언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직접 안 가고 최고위 모두 발언으로 했다라는 거. 기자들이 혹시 방문할 계획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이재명 대표가 제기한 그러니까 단식하면서 요구한 어떤 요구 사항을 수용한 게 아니고 단식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비판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점 좀 주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단식 중단 요구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우원식 이하경 의원이 어젯밤에 성명을 냈는데 대신 싸워줄 테니까 단식 멈춰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 끝난 다음에 의원들 뭐 전원 명의의 어떤 뭐 입장문 같은 거 들고 찾아갔다면서요, 현장으로. 맞아요. 단식 일단 현장. 1차적으로 단식 중단을 요구를 예. 했고요. 그리고 주말 동안 비상투쟁을 하자 이런 요구도 했거든요. 이런 이제 주장도 했거든요. 다른 비상투쟁이 의원들.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용산 앞에 가서 뭐 집회를 한다라거나 아니면 국회 옆에 그 단식장 옆에서 동조 농성을 한다라거나 이런 안들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투쟁을 할 테니까 이 대표는 그만 멈춰달라 이런 그런 요구들도 나오고 의미예요. 있습니다. 아, 또 어제 민주당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 단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제 끝날 수 있을까 요거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 딱히 출구가 안 보인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들리고요. 이게 왜냐하면 가능성을 쭉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상황 외에는 출구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요청했던 그 뭐 요구 사항이라는 것이 국정 쇄신, 국정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꾼다 이런 것들이어서 네, 이게 어떻게 똑 부러지게 뭐 받겠습니다, 안 받겠습니다 이러기가 참 애매한 부분들이고 맞아요. 수용하기도 어려운데 여권의 태도 자체도 뭐 단식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요. 비판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내부에서는 내부 설득은 어떤가 이거 물어봤는데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약에 직접 찾아와서 단식 그만하라고 설득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 그것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예. 내부의 그런 비토를 줄이려고 단식한 거냐 이런 식의 비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출구는 없다. 본인 의지 내지는 건강 상태 이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김준일 수석 에디터. 예. 그러니까 오늘이 벌써 16일째 아니에요? 예. 단식 16일째죠. 보름을 넘겼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출구가 없는 상황이라서 결국은 의료진에 의해서 강제로 생명이 위험하다 그래서 단식이 중단되는 그래서 뭐 주초 뭐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 뭐 이거는 어떻게 이재명 대표도 뭐 이제 본인이 계속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어쩔 수 없이 좀 중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이제 조만간 다음 주에 이제 검찰이 이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송부를 했을 때 예.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민주당의 현안으로 지금 당장 떠올랐습니다. 그때까지 단식이 계속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뭐 컨디션이 더 안 좋아져서 병원으로 실려가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여하튼 단식 네. 여파는 있는 상황일 거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 큰 자장 안에서 이제 이게 예. 진행이 될 텐데 어제 KBS가
민주당의 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전략 보고서를 입수를 해서 보도를 했는데 전략 보고서요?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까지 전략 보고서를 내는 것도 흥미로웠는데 내용은 더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딜레마라는 챕터가 있는데 네. 당이 참여해서 부결할 경우에는 기존의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뒤집는 거니까 이것도 안 된다. 근데 당이 참여해서 가결할 경우에는 검찰 기소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니까 이것도 딜레마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론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이래도 약간 어렵다 저래도 어렵다. 그래가지고 네. 요거를 두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이재명 대표의 결단으로 민주당 주도의 가결이 되는 거. 뭐 요거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 가결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직접. 나 불체포특권 진짜 내려놓겠으니 다 가결 찍어달라고 당부를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이제 결단이 필요한 건데 시나리오 다만 원. 일사불란한 가결이 아니면은 민주당 분열의 씨앗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이게 좀 흥미로운데 국민의힘 주도의 가결 이런 얘기가 나와서 무슨 얘기냐면은 국민의힘이 한 120석 정도 정의당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50명 정도만 딱 남는 거예요. 국회 안에. 그리고 나머지 한 130명은 퇴장해 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럼 정족수는 딱 채워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0명은 다 기권 던지는 겁니다. 전부. 그러면 국민의힘은 다 찬성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 방탄으로 피해가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거 검찰의 이런 강압적인 수사에 찬성할 수는 없지만은 방탄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판은 열어줬으니까 국민의힘이 너희들이 가결한 거다라는 거를 지금 검토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 여기다 이게 적시를 지금 했어요. 민주당 전략 보고서죠. 민주당에서 한 근데 전략 이거 보고서예요. 하나 좀 짚어야 되는 거는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민주당에서 예. 요거 정체불명의 문건이다라고 좀 반박하긴 했습니다. 아, 우리가 낸 것이다 인정하진 않았어요. 네, 뭐 검토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는 문건이다 이렇게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 아, 이따가 이소영 대변인이 나와요 오늘. 네. 제가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만 마무리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문건은? 어쨌든 이게 이제 가능하냐, 50명만 추리는 게 가능하냐, 그리고 예. 그 50명이 이게 비밀 투표인데 그렇게 뭐 하는 게 가능하냐, 그래서 조금 이것도 쉽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라서 이거를 둘러싼 지금 민주당의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차원에서 낸 문건은 아니라는 지금 입장이랍니다만 그런 문건이 존재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소영 대변인한테 2부에서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30초만 박순봉 기자. 네. 철도노조 총파업 얘기 좀 전해주세요. 어제 아침 9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까지 총 4일간 파업하기로 했고요. 어제 1,100여 편이 중단됐거든요. 네. 좀 불편을 겪을 수 있는 거는 KTX랑 일반 열차 수도권 전철인데 한 60에서 80% 정도만 운행이 됐습니다. 정부에서 대책 인력 투입해가지고 80% 정도 유지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예. 파업 이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좀 KTX 수서행을 만들자 이게 노조 쪽 입장이고요. 정부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노조는 이거 거부하는 게 코레일 민영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고 정부는 민영화 계획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